대기업 퇴사 6개월 후 이렇게 무너질 줄이야. 조기 퇴직의 충격적 진실과 생존 전략. 조기 퇴직을 고민하는 많은 직장인들은 퇴사 후의 자유를 꿈꿉니다. 더 이상 상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야근하는 생활도 끝납니다. 그런데 정말 퇴사 후의 삶이 그렇게 자유롭기만 할까요? 대기업을 퇴사한 후 6개월이 지나면 현실은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들을 통해 조기 퇴직의 충격적인 현실과 그 속에서 어떻게 생존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착각.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을 퇴사할 때 어느 정도의 저축과 퇴직금을 믿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는 20년간 대기업에서 근무한 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김 씨는 퇴직금으로 1억 원 가까운 돈을 받았고 그 돈으로 1년간은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퇴사 후 생활비는 생각보다 많이 들었고 퇴직한 지 6개월 만에 저축해둔 돈이 절반 이상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지출들이 발생합니다. 건강보험료와 각종 세금, 갑작스러운 의료비, 그동안 미뤄왔던 가족들과의 여행 등 계획에 없던 지출들이 쌓이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김 씨는 퇴직금이 꽤 많다고 느꼈지만 6개월 만에 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새로운 수입원이 없다 보니 불안감이 커져갔죠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퇴직금을 믿고 퇴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퇴직 전 철저한 재정 계획이 없으면 경제적 자유는커녕 더 큰 불안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2. 나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퇴사 후에는 시간이 많아지고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30년 가까이 대기업에서 일한 이 씨는 퇴사 후 나는 이제 자유다 라고 외치며 휴식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라는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이 회사와 직업에 너무 많이 얽매여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씨는 회사를 떠난 지 6개월 정도 지나니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사회에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를 계속 고민하게 되었죠. 결국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시 일하고 싶었지만 퇴직 후 6개월간 아무 일도 하지 않다 보니 재취업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례는 퇴직 후에도 자기 자신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퇴직 전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 혹은 새로운 도전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공허함과 자존감의 하락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나를 둘러싼 관계의 변화. 퇴사 후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문제는 인간관계입니다. 회사에서의 동료와 상사와의 관계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고 새로운 인간관계는 쉽사리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박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는 15년간 다니던 대기업에서 퇴사한 후 친구들과의 관계가 서서히 끊어졌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회사에 다니고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퇴사 후의 생활은 예상과 달리 외로움과 고립감이 찾아왔습니다. 박 씨는 처음에는 동료들과 가끔씩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자주 보지 않게 되었어요.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고 그 외로움이 너무 힘들더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퇴직 후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면 이런 고립감은 점점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충격적 진실 그리고 생존 전략. 이 세 가지 사례는 조기 퇴직이 단순히 자유와 여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퇴사 후 찾아오는 경제적 압박, 정체성의 혼란, 인간관계의 단절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사 후 생존 전략을 잘 세운다면 이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첫째, 퇴직 전 철저한 재정 계획을 세우세요. 퇴직금을 어떻게 관리할지, 퇴직 후 고정 수입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경제적 불안은 계속해서 따라다닐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재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퇴직 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계획을 세우세요.
새로운 취미를 갖거나 봉사활동 혹은 재취업이나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사회에서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셋째, 인간관계의 변화를 준비하세요. 퇴사 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미리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은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위해 취미나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우리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이를 놓치지 않는 것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조기 퇴직은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일이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미리 준비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운다면 퇴사 후에도 성공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사 후 6개월의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혼란에 빠지는 경우를 보아왔습니다. 조기퇴직이라는 단어는 멋지게 들리지만 실상은 쉽지 않죠. 오늘은 퇴사 후 삶에서 왜 무너지게 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퇴사 후 자유의 함정에 빠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직 후 가장 먼저 기대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상당히 달콤한 동시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한동안은 그동안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풀고 휴식을 즐기며 자유로운 시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속되는 자유는 오히려 큰 무력감을 안겨줍니다. 퇴직 후 6개월이 지나면 많은 이들이 이 무력감에 부딪힙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금 쉬자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내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도 괜찮을까? 라는 불안감으로 변합니다. 특히 평생 동안 조직 생활을 해오며 직장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해 온 사람일수록 이 변화는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경제적 불안의 실체. 두 번째로 중요한 문제는 경제적 불안입니다. 조기 퇴직을 선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마음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지출은 언제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나면 퇴직금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가지 예로 퇴직 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불쑥 찾아오죠. 퇴직 전에는 월급에서 자동으로 나가던 세금과 보험료가 퇴직 후에는 일일이 따로 내야 한다는 점에서 심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퇴직 이후 가족들과의 시간에 더욱 집중하고 싶어서 미뤄왔던 여행이나 취미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예상 외의 지출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퇴직 후 6개월 내외에 경제적 불안이 커지는 이유는 바로 이 예상치 못한 지출 때문입니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정적 수입을 만드는 것입니다. 월급이라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사라진 순간 재정적 불안감은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 전부터 꾸준히 고정 수입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소규모 창업이든 연금이든 투자를 통한 이자, 수익이든 다양한 방식으로 월별 수입원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관계, 그리고 자존감 회복. 퇴사 후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직장 생활에서 멀어진 만큼 사회적 관계도 변화를 겪습니다. 이전에는 매일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형성되었던 관계들이 퇴직과 함께 서서히 끊기기 시작합니다. 회사라는 공동체가 사라지면 새롭게 관계를 형성하기가 그리 쉽지 않죠. 문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 인간은 심리적으로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립감은 자존감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들의 경우 퇴직 후 이 같은 고립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성은 사회적 자존감을 직장이나 직업에서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퇴직 후의 공백은 더 깊이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립감과 자존감의 하락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새로운 관계를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퇴직 후의 삶을 미리 계획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에 속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동호회나 봉사활동 등을 통해 자신을 필요로 하는 자리를 만들고 그 안에서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돈과 일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에 대한 깊은 내적 성찰과 이를 바탕으로 한 자기 개발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인생 2막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단계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존을 위한 진짜 전략. 결국 조기 퇴직 후 6개월이 지나면 많은 이들이 겪는 현실은 자유가 오히려 촉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전부터 다음과 같은 생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첫째, 재정적 계획을 철저히 세우라. 고정적 수입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월세 수입, 연금, 투자 수익 등을 통해 매달 일정한 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소비 패턴을 미리 조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둘째, 퇴직 후의 삶을 미리 계획하라. 퇴직 후에 하고 싶은 일이나 취미, 봉사활동 등을 미리 구상해 놓아야 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공허함이 밀려오고 자존감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퇴직 후에도 나 자신이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라. 퇴직 후에도 동료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퇴사 후 6개월이 지나면 많은 이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경제적 어려움과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운다면 그 속에서도 충분히 새로운 삶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퇴직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인드셋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위한 생존 전략을 세워보세요. 새로운 도전과 의미를 찾는다면 퇴직 후의 삶도 충분히 풍요롭고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결국 인생의 이막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신을 위한 새로운 생존 전략을 세워보세요. 퇴직 후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 편안한 일상을 꿈꿉니다. 차 한 잔을 들고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여행을 떠나는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때때로 다릅니다. 특히 오랜 시간 동안 바쁜 직장 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여전히 활발히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다시 일터로 돌아가거나 다른 형태의 업무를 찾아 떠납니다. 억대 연봉을 받았던 그 사람이 왜 이제 새벽 5시에 출근하는 걸까? 라는 질문을 던져볼 때 그 사람은 단순히 금전적인 이유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돌아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글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삶에서 일의 의미와 그들이 선택한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은퇴 후의 첫 번째 선택, 다시 일하는 이유. 사례 1. 전 삼성 부장, 새벽 5시에 출근하는 이유. 전 삼성의 부장이었던 김 씨는 회사에서 억대 연봉을 받으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힘든 업무에 묶여 있었지만 그는 늘 성취감과 경제적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에게 은퇴 후 삶은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년퇴직 후 그는 예상치 못한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것은 정말 두려웠어요. 갑자기 일터를 떠난다는 것이 두려운 일이었죠. 김 씨는 처음에는 그렇게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은퇴 후의 공백감을 채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방법은 일을 다시 찾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아침 일찍 일어나 사무실에 나가거나 새로운 일거리를 찾거나. 그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가 느꼈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김 씨는 새로 시작한 일에서 만족감을 찾았고 그것이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게 힘들기도 하지만 내가 여전히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좋아요. 사례 2. 은퇴 후 창업에 도전한 박 씨. 박 씨는 은퇴 후 평범한 일상보다는 도전적인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에 은퇴하고 나서 처음으로 창업에 도전했어요. 이제까지는 안정된 월급을 받으며 살아왔지만
은퇴 후에는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커피숍을 열기로 결심하고 매일 아침 6시부터 매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창업 초반에는 힘든 점도 많았지만 그는 자신이 생각한 대로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새벽부터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박 씨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젊은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도 두려웠고 성공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았죠. 하지만 내가 일하는 동안 그 누구보다 내가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은퇴 후에도 내가 다시 이렇게 일을 하는 이유는 단지 돈 때문만이 아니에요. 삶의 의미를 찾고 계속해서 뭔가를 해나가고 싶었어요. 라며 창업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례 3교사에서 대학 강사로 변신한 이 씨. 이 씨는 정년 퇴직 후 예상보다 더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이 가진 지식을 나누고 계속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은퇴 후 하루도 빠짐없이 강의 준비를 하며 새벽부터 나가고 강의가 끝난 후에도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퇴 후 편안하게 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지만 결국 저는 제게 의미 있는 일을 계속하고 싶었어요. 이 씨는 강사로서의 삶의 만족감을 느끼며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은퇴 후 일이 갖는 의미. 이들의 공통점은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수입을 위한 일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공백입니다. 직장에서의 업무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을 넘어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와 연결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그런 공백감을 채우기 위해 다시 일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은퇴 후에 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공허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이들은 모두 다른 일을 찾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새롭게 시작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출발. 은퇴 후에도 활동적으로 일을 계속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얻는 것은 단순히 금전적인 것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각자 다른 이유로 새롭게 일을 시작했지만 공통된 점은 삶의 의미와 자아 실현입니다. 우리는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안한 노후만을 꿈꾸기보다는 계속해서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은퇴 후에도 활발하게 활동하며 자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은퇴 후에도 그 변화에 적응하며 자신이 의미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5시 출근은 그들이 찾은 의미 있는 도전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은퇴 준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은퇴 후 경제적 활동을 지속하는 이유. 1. 은퇴 후 경제적 활동을 지속하는 중요성. 은퇴는 단순히 직장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여유롭게 쉴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경제적 활동을 지속하는 이유는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정신적, 사회적 연결망의 유지와 자아 실현입니다. 직장에서의 업무는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와 연결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은퇴 후 이러한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활동을 찾지 못하면 공허감을 느끼거나 우울증 같은 심리적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자신이 가치 있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2. 직장 경험이 은퇴 후 성공적인 전환에 도움이 되는 이유. 많은 이들이 은퇴 후 창업, 강의,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들은 직장에서 얻은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창업을 시작한 박 씨나 강사로 변신한 이 씨는 기존의 경험을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새로운 도전에 적응하며 개인적 성취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목적을 넘어 자기 실현과 사회적 기여를 추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은퇴 후 창업 및 재취업의 경제적 효과. 은퇴 후 창업이나 재취업은 많은 이들에게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은퇴 후 창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창업을 통해 사회적 기여를 하며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박 씨와 같은 은퇴 후 창업자는 사업을 통해 세금 납부, 고용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창업은 단순히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또한 전직 부장인 김 씨처럼 재취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안정된 월급과 더불어 자아 실현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정적 의존도를 줄이고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은퇴 후 활동을 선택하는 이유와 그 효과. 1. 은퇴 후 정신적 건강을 위한 활동. 은퇴 후 활동적인 일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정신적 건강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활동적인 일정을 유지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특히 은퇴 후 오랜 시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자아 존중감과 사회적 연결감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 씨의 경우 창업을 통해 다시 일하는 이유는 그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아 실현을 이루고 동시에 지역 사회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2. 자아 실현과 새로운 삶의 의미 찾기. 은퇴 후 경제적 활동을 계속하는 이유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함입니다. 직장 생활 동안 경험한 지식과 능력을 활용하여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전하는 과정에서 자아 실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씨와 같은 강사는 은퇴 후에 새롭게 배우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만족감을 느끼며 동시에 사회적 역할을 다합니다. 3. 경제적 자립 유지와 재정적 안정성 확보. 은퇴 후 경제적 활동을 지속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기존의 퇴직금이나 연금에 의존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추가적인 소득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창업, 투자, 강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수입원을 확보하고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은퇴 준비와 지속적인 경제적 활동. 은퇴는 삶의 한 단락이지만 그 이후의 삶은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삶에 대한 불안을 느끼지만 은퇴 후에도 경제적 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유지하고 자아 실현을 이루며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은퇴 후 창업이나 재취업은 단순히 수익 창출을 넘어서 사회적 기여와 자기 실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은퇴 후 삶을 준비할 때 자아 실현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경제적 활동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생활비 충당을 넘어서 은퇴 후에도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략입니다. 은퇴 후 벼랑 끝 5060세대가 절대 말하지 않는 은퇴의 충격적 비밀. 많은 사람이 은퇴를 꿈꾸며 편안한 노후를 기대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꽤 다릅니다. 은퇴 후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취미 생활도 마음껏 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은퇴 후에 겪게 되는 변화들은 결코 만만치 않죠. 50대, 60대 선배들은 이런 경험들을 직접 겪고도 말하기 어렵습니다. 자존심이나 체면 때문에 쉽사리 입 밖에 꺼내기 어려운 이유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충격적인 변화들에 대해 미리 알고 준비하면 우리가 겪게 될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은퇴 후 실제로 마주할 수 있는 은퇴의 3가지 비밀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사회적 단절의 충격 마이너스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은퇴 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사회적 역할에서 멀어진다는 겁니다. 현역 시절에는 누구누구 팀장, 누구누구 과장 등 자신을 나타내는 직함이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그 역할에서 벗어나죠. 그간 일에 매달려 살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변화가 반가울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회적 역할을 잃고 나면 큰 허탈감과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1. 박모 씨 60세는 30년 넘게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며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회사에서 단 하루도 전화가 오지 않자 큰 충격을 받았죠. 평생 자신이 중요하고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은퇴 후에는 아무도 자신에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큰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제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인가? 라는 자괴감에 빠져 오랫동안 우울감을 겪었다고 합니다. 박 씨는 이를 통해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고 지금은 자원봉사를 통해 새로운 역할을 찾고 있습니다. 은퇴 전부터 미리 준비하고 관심사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서야 깨닫게 됐죠. 2. 금융적 불안감의 압박 마이너스 생각보다 돈이 부족하다. 많은 사람은 은퇴 후의 경제 상황에 대해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에는 생각보다 돈이 빨리 줄어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의료비, 생활비 증가, 손주 용돈 등 예기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면서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기도 하죠. 사례 2. 김모 씨 65세는 평소 돈을 잘 모아왔고 적금을 들어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은퇴 후 생활해보니 병원비와 생활비가 매달 생각 이상으로 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관절염을 앓고 있었는데 퇴직 후부터 심해져 병원에 자주 가야 했고 생각보다 큰 의료비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통장에 쌓여있던 돈은 예상보다 빨리 소진되었고 김 씨는 결국 퇴직 후에 조금씩 알바를 하며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습니다. 김 씨는 후회하면서도 은퇴 준비는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내가 너무 낙관적으로 봤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은퇴 전부터 정확하게 필요한 금액을 계산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3. 정신적 건강의 변화 마이너스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프다. 은퇴 후에는 정신적 건강에도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일하면서 겪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편안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서 정신적 불안감과 무기력증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은퇴 후 생활이 기대만큼 만족스럽지 않을 때 스스로에 대한 회의감과 불안감이 커집니다. 사례 3. 이모 씨 62세는 은퇴 후 마음의 여유를 찾겠다는 생각으로 명상과 산책을 계획했지만 막상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자 심각한 무기력감과 우울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어떤 성취감이 사라지고 사람들과의 교류도 줄어들면서 스스로 존재, 가치에 대해 의문을 느끼게 되었죠. 결국 그는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취미나 봉사활동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초반에 느꼈던 상실감을 극복하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씨는 은퇴 전에 미리 취미나 관심사를 개발하지 않은 것이 후회된다고 말했습니다. 은퇴 후 충격을 줄이기 위한 전문가 칼럼. 은퇴 후 사회적 단절과 경제적 불안, 정신적 변화까지 예상치 못한 충격들이 은퇴자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가 은퇴를 기대하며 이제야 편안한 시간을 보내겠구나 하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은퇴 후 겪게 될 여러 변화를 잘 극복하고 은퇴 이후에도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전문가로서 여러 사례와 조언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은퇴 후 벼랑 끝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돕고자 합니다. 1. 사회적 관계 꾸준한 유지를 위한 방법들. 사회적 관계는 평생의 자산입니다. 은퇴 전에는 매일 출근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인맥과 소속감이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이런 관계들이 줄어들면서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회적 연결이 단절될 때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에도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실천 전략. 은퇴 전부터 조금씩 자신만의 모임을 만들거나 지역사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 보세요. 예를 들어 취미를 공유하는 모임이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특히 은퇴 후 자신의 가치를 느끼고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하므로 심리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박모 씨의 사례처럼
자원봉사나 봉사활동을 통해 다시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퇴 후에 뭔가를 찾아보자가 아니라 은퇴 전에 이런 관계들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겁니다. 사회적 관계의 가치는 단순히 사람을 만나는 것을 넘어선 심리적인 안정과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니까요. 2. 은퇴 후 예상 외의 지출을 준비하는 경제적 안전망 구축하기. 경제적인 준비는 은퇴 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은퇴 후의 생활비가 줄어들 것이라 기대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은퇴 이후에도 생활비는 크게 줄지 않고 오히려 생각보다 많은 지출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의료비, 손주 용돈, 예상치 못한 집수리비 등 은퇴 이후에는 다양한 형태의 지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천 전략, 이를 위해 은퇴 전부터 반드시 비상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자금은 단순히 예금에 넣어두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쉽게 꺼낼 수 있도록 유동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출을 미리 계획하고 은퇴 후 예상되는 모든 지출 항목을 철저하게 따져보세요. 김모 씨 사례에서처럼 의료비는 특히 예기치 않게 많이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건강에 유의하면서도 반드시 의료 비용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퇴 후 알바나 파트타임 일자리를 고려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정신적 안정과 만족감을 위한 일상 설계. 은퇴 후 시간이 늘어나면서 정신적 변화와 싸워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제 아무 역할이 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며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의 생활이 기대했던 것만큼 만족스럽지 않다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정신적 불안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씨 사례처럼 은퇴 후의 갑작스러운 여유 시간에 무기력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일상의 소소한 목표와 의미 있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실천 전략. 은퇴 전에 자신만의 취미나 일과를 찾고 그 활동을 통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씨가 나중에 자원봉사와 취미 활동을 통해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았던 것처럼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요즘은 은퇴 후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나 동호회가 많으니 평소 관심이 있던 분야에 도전해 보세요. 자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활동은 은퇴 후의 삶에 활기를 불어넣어주며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준비된 은퇴가 주는 진정한 자유. 은퇴는 삶의 새로운 시작이지만 준비가 부족할 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칼럼에서 이야기한 3가지 핵심 전략: 사회적 관계 유지, 경제적 안전망 구축, 정신적 안정과 일상의 설계이 모두 충족될 때 비로소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퇴 전부터 적극적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기 위한 노력이 여러분의 은퇴 후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은퇴 후 삶이 꼭 벼랑 끝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여유롭고 풍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죠. 여러분의 은퇴가 충격이 아닌 더 큰 기회와 행복의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퇴 준비하면서 이제 다 투자해도 괜찮을까? 라는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은퇴 자산, S&P 500 ETF 몰빵해도 안전할까? 충격적 분석. 이라는 주제로 우리 모두가 흔히 느끼는 두려움과 기대를 솔직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요즘 경제 상황도 불안정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힘든 시대에 한 가지 자산에 올인하는 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지 저의 경험과 여러 사례를 통해 구어체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S&P 500 ETF 뭔데 그렇게 매력적인가? 우선 S&P 500 ETF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볼까요? S&P 500 ETF는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인 S&P 500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펀드입니다. 미국의 대형 우량 기업 500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분산 투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주식 한 종목에 올인하면 위험 부담이 크겠지만 이렇게 여러 기업에 분산되면 조금은 안전하겠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하죠. 실제로 지난 수십 년간 미국 증시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왔고 특히 은퇴 준비를 위해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해 왔다는 평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 아무리 우량하다고 해도 어떤 시장이든지 단일 자산에 전부 몰빵하는 건 리스크가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은퇴 준비와 S&P 500 ETF, 과연 옳은 전략은 맞을까? 은퇴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한 자산 관리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투자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원금 보존과 리스크 관리가 우선이 되어야 해요. S&P 500 ETF는 분명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보여준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이나 시장 충격 같은 위험 요인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나 예기치 않은 경제 충격이 닥쳤을 때 미국 증시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은퇴 자산을 S&P 500 ETF에 올인한다는 건 한편으로는 혹시 모르니 준비는 철저히 해두자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분산 투자의 원칙을 완전히 배제하고 한 곳에만 투자하는 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준비 단계에서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는 셈이 될 수 있으니까요. 사례로 보는 투자 전략 3가지 이야기. 1. 모든 걸 올인한 어시의 이야기. 어시는 40대 중반부터 은퇴 준비를 위해 열심히 투자해왔습니다. 어느 날 미국 경제는 영원하다라는 믿음 아래 모든 자산을 S&P 500 ETF에 투자하기로 결심했죠. 초기에는 순조롭게 수익이 나며 자신감이 팽배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어시는 갑작스런 시장 하락으로 인해 상당한 자산 손실을 겪게 되었고 은퇴 준비 기간이 급격히 줄어드는 현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후 시장은 회복되었지만 어시는 그때의 경험 덕분에 올인 전략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2. 분산 투자의 지혜를 선택한 B씨의 경우. 반면 B씨는 은퇴 자산을 준비하면서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조언을 꼼꼼히 따랐습니다. S&P 500 ETF의 일정 부분 투자하되 채권, 해외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했어요. 시장이 불안정할 때마다 여러 자산군이 서로 다른 움직임을 보여줌으로써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크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08년 위기 당시에도 B씨의 자산은 안정적인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은퇴 후에도 생활비에 큰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3. 은퇴 후 삶을 대비한 C씨의 선택. C씨는 이미 은퇴한 후였지만 노후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투자를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평소 S&P 500 ETF의 안정성과 장기 수익률의 매력을 느꼈지만 C씨는 이미 은퇴한 만큼 잃어버린 돈을 만회할 여력이 적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C씨는 S&P 500 ETF 투자 비중을 적당히 유지하면서 나머지 자산은 배당금 안정성이 높은 주식과 저위험 채권에 투자했습니다. 이러한 전략 덕분에 C씨는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하며 경제 상황이 급변할 때에도 생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결론 내 미래, 내 방식대로 준비하자. 결국 은퇴 자산을 S&P 500 ETF에 전부 몰빵하는 전략은 매력적일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어시의 경우처럼 시장의 갑작스런 충격에 취약할 수 있고 반면에 B씨와 C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빨리 부자가 되자가 아니라 내 미래를 안정적으로 지키자는 마음가짐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지수라도 모든 자산을 한 곳에 묶어두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도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리스크 허용 범위와 생활 패턴, 은퇴 후 목표 등을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투자 전략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다양하게 분산된 자산이 결국 우리의 은퇴 후 삶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준다는 점입니다. 미래는 예측하기 어렵고 경제 상황은 언제든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전략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방면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나도 올인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퇴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자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너무 모험적인 투자보다도 조금은 안전하고 체계적인 전략이 여러분의 미래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거예요. 각자의 상황과 목표에 맞는 투자 방법을 선택하면서 여러분만의 은퇴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과거의 성공 사례가 미래를 보장해 주지는 않으니까요. 어시 BC 실시의 이야기를 통해 느낄 수 있듯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을 위해 오늘부터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세요. 미래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은퇴 준비나 은퇴 후 삶을 계획하면서 S&P 500 ETF의 모든 자산을 올인해도 괜찮을까? 라는 질문은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사실과 논리에 기반해 알아보려고 해요. 금융시장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데이터와 사례들을 통해 S&P 500 ETF의 특성과 함께 올인 투자 전략이 가진 장점과 위험 요소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S&P 500 ETF란 무엇인가? S&P 500 ETF는 미국의 대표 주가 지수인 S&P 500 지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 S&P 500은 미국의 대형 우량 기업 500곳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 경제 전체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널리 사용됩니다. 분산 투자 효과 여러 기업에 분산 투자되어 특정 기업의 부진이 전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줍니다. 낮은 운용 비용 대부분의 ETF는 패시브 투자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운용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높은 유동성 미국 증시에서 거래되므로 필요할 때 매도하기 쉽고 거래량이 많아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합니다. 역사적으로 S&P 500은 장기 투자자에게 연평균 710%의 수익률을 제공해 왔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물론 이 수익률은 과거의 평균치이며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보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은퇴 준비와 투자 논리적인 접근.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것 이상의 문제입니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선 원금 보존과 위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S&P 500 ETF는 분명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보였지만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이나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큰 폭의 하락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증시도 급격한 하락을 겪었고 S&P 500 역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은퇴 자산을 한 곳에 전부 투자하는 몰빵 전략은 다음과 같은 위험 요소를 내포합니다. 시장 변동성, 단기적인 경제 충격이나 글로벌 위기 시 S&P 500 ETF도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 및 산업 리스크, 미국 시장에만 집중하다 보면 미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나 정책 변화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부담 투자 금액이 전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시장 하락 시 심리적 스트레스가 커지고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은퇴 준비 시에는 분산 투자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여러 자산에 나누어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키는 전략인데 여러 금융기관과 자산군에 분산 투자하면 한쪽 시장의 충격으로부터 자산 전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올인 투자와 분산 투자 전략. 사례 1 올인 투자자 어씨의 경험. 어씨는 40대 중반부터 은퇴 준비를 위해 열심히 저축하고 투자해 왔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강한 신념과 함께 S&P 500 ETF에 모든 자산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어요. 긍정적 측면 초기 몇 년 동안 미국 증시의 강세 덕분에 자산이 크게 늘었고 자신감이 쌓였습니다. 문제 발생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S&P 500 ETF 역시 큰 폭으로 하락했고 어씨는 예상치 못한 자산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교훈 어씨의 사례는 단기적 성과에 매몰되다가 시장의 전반적인 변동성을 간과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올인 투자 전략은 초기 성공에 안주할 수 있으나 위기 상황에서 극심한 손실 위험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사례 2 분산 투자자 B씨의 전략. B씨는 은퇴 준비 초기부터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원칙을 철저히 따졌습니다. 투자 구성 S&P 500 ETF의 일정 비율의 4,050%를 투자하는 한편 나머지는 국내외 채권, 해외 주식, 부동산 리츠 REITs 등 다양한 자산군에 배분했습니다. 시장 위기 대처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B씨의 포트폴리오는 여러 자산군으로 구성되어 있어 S&P 500 ETF의 하락을 다른 안정 자산이 보완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결과 이러한 분산 투자 덕분에 B씨는 큰 폭의 손실을 피하고 은퇴 후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3. 은퇴 후 재투자 전략을 선택한 C씨. C씨는 이미 은퇴한 상태에서 생활비 보정과 노후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투자 전략을 재정비했습니다. 상황 인식 은퇴 후에는 투자 손실이 곧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전략 변경 C씨는 S&P 500 ETF의 일정 부분 투자하되 그 외에도 배당금이 안정적인 주식, 저위험 채권, 그리고 일정 비율의 현금을 보유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효과 2와 같이 자산을 분산 관리함으로써 C씨는 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며 꾸준한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과 논리에 기반한 투자 전략 선택. 위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 S&P 500 ETF는 장기 투자자로서 분명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을 위해서는 단일 자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자산군에 분산 투자하여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사실과 논리적 접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역사적 수익률. S&P 500은 과거 장기적으로 평균 710%의 수익률을 기록해 왔으나 이는 절대적인 수익률이 아닌 평균치이며 연도별 변동성이 큽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특히 투자 기간이 짧거나 은퇴 직전에 맞닥뜨릴 경우 큰 위험 요소가 됩니다.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한 자산의 모든 자산을 몰빵하면 해당 자산군의 하락 시 전체 포트폴리오가 큰 타격을 받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서도 분산 투자가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예 마던 포트폴리오 실이. 논리적으로도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은 단순한 경험 법칙을 넘어서 수학적 모델과 확률론에 기반한 투자 원칙입니다. 개인의 투자 목표와 리스크 허용 범위. 은퇴 준비는 개인의 재무 상황, 투자 기간, 위험 감내 수준에 따라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상대적으로 위험을 감수할 수 있지만 은퇴에 가까워질수록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각 개인의 상황에 맞게 S&P 500 ETF의 비중을 조절하고 다른 자산군과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제 상황과 정책 변화. 미국 경제는 세계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지만 전 세계 경제는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 내 정치, 경제 정책 변화나 글로벌 경제 충격 등은 S&P 500 ETF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는 하나의 자산에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리스크를 분산하는 전략이 더욱 논리적입니다. 결론, 사실에 기반한 현명한 은퇴 자산 관리. 은퇴 자산을 관리할 때는 단순히 성공 사례에 의존하기보다는 역사적 데이터와 이론적 근거, 그리고 다양한 사례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P 500 ETF는 분명 장기 투자로서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지만 단기적인 변동성과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해 분산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올인 투자 초기에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나 한 번의 시장 충격으로 전체 자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 여러 자산군에 분산 투자하면 한쪽 시장의 하락 시 다른 자산군이 보완 효과를 발휘해 전체적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 맞춤 전략. 투자자의 나이, 재무 상황, 은퇴 시점 등을 고려한 맞춤형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은퇴 준비를 위해 투자 결정을 내릴 때 S&P 500 ETF 올인이라는 단순한 해법보다는 여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사례에서 보듯 올바른 분산 투자 전략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미래는 예측하기 어렵고 어떤 투자도 100%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과 논리에 기반한 준비는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을 보다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과 사례들을 참고하여 여러분에게 맞는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워보세요. 결국 자신만의 철저한 분석과 계획이 가장 큰 안전망이 되어줄 것입니다.